안녕하세요, 네트입니다. 오늘은 눈이 살짝 내렸어요. 여기는 부여는 눈 많이 내린다 그랬는데, 오늘은 핸드메이드 수입원 중에서 패키지 DIY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수입원 모든 것은 1인 핸드메이드의 경우입니다. 직원이 없고 알바도 쓰지 않고 온전히 혼자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 이 패키지 수입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0만원, 200만원까지 올릴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 패키지예요. 패키지의 경우 일단 상품 디자인 내가 해야 되죠. 그리고 패턴 만들고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이 완성품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설명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새는 설명서도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 동영상으로 만들 때 커트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찍어서 그냥 동영상 만들어요. 지금 유튜브도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 혼자 해야 되니까 편집할 시간이 없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이 설명서가 처음에 무지하게 어려웠어. 진짜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근데 이것도 계속 만들다 보면 그냥 자연히 늘어요. 나만의 방식도 생기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렵더라도 계속 시도해 보시면 이제 서서히 자기가 익숙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처음에 정말 매출이 거의 없죠. 그때 이 패키지가 너무 좋은 거야. 한 몇 년 동안 난 패키지 막 예찬론자였어요. 일주일에 한 개를 만들죠, 패키지를. 그럼 한 달이면 4개가 쌓이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한 개만 만들어도 1년이면 패키지 상품이 12개가 딱 생기는 거죠. 이거를 몇 년 해봐요. 그러면 상품이 몇백 개가 딱 올라가고, 더 일을 안 해도 계속 얘가 돈을 번다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패키지 설명서 뽑고 재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 당시에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재단하고 막 이런 거를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그냥 하나 올려놓으니까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너무 좋구나.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들 바쁠 때도 있잖아요. 다들 처음 시작할 때 이 패키지를 많이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수업할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자꾸 많이 만들수록 좋은 게, 많이 만들수록 내가 능력이 커져요.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내 머릿속에 뭔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걸 쉽게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있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뭔가를 구상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점차적으로 창작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 초기에 하는 이 많은 일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패턴을 만들고, 또 이걸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후에 큰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패키지가 처음에 한 개, 2개 팔 때 사실 그때는 감지덕지이긴 했어요. 5,000원짜리 하루에 2개 나오면 하루 종일 그거 2개 포장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되게 신났었거든요, 그때. 근데 몇 년 있다가 이 패키지에 주된 수입원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이 주된 수입원은 학교나 관공서 등이에요. 이런 데서 공예 수업을 하잖아요. 이런 데서 하면 단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몇백 개씩, 뭐 100개, 200개? 이게 5,000원이고, 뭐 패키지 가격이 주로 저렴한 게 이렇게 수량이 많아요. 한 5,000원? 4,000원, 5,000원대의 경우 이게 막 200개, 300개 막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매출이 적을 때는 막 이런 거 한 건만 들어오면 한 달 매출이 돼요. 한 200 막 이렇게 되니까. 그 패키지에서 그래서 한 4,000원, 5,000원대가 수량이 많은 수업에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일지라도 뭐 10,000원대가 넘어가고 15,000원, 20,000원, 30,000원 막 이 정도 되는 패키지의 경우는 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수량이 적어요. 뭐 3개, 4개, 5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학교 수업도 누리면서 한 5,000원 정도의 패키지들을 조금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요 돈도 안 될 것 같은 얘가 사실은 돈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초창기예요. 이 4,000원, 5,000원짜리 패키지는 사실은 엄청 귀찮아요. 나중에 일이 조금만 많아져도 대량 주문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 두 개 주문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4,000원, 5,000원짜리가 많으면 하루에 다른 4,000원, 5,000원짜리가 뭐 5, 6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엄청나게 귀찮겠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살릴 패키지들을 좀 나한테 쟁여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실 이 패키지가 매출이 300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귀찮아지더라고요. 이거 이게 우리가 어떤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귀찮아지는 건 딱 하나예요. 내 노동력이 이 정당하게 돈으로 계산되지 않을 때 그냥 우리가 알아요. 그냥. 그래서 사실 가격도 제가 그런 식으로 책정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얼마 하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들어오는데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짜증이 난다. 그럼 이거는 가격 책정이 너무 낮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리면 그 다음부터 주문 들어오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가격이 2, 3천 원만 올려도 어떤 한 품목에서 그 주문이 들어올 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2, 3천 원이 낮았을 때는 얘 또 들어왔어 이런 마음이 되는데 2, 3천 원이 올라간 순간 내가 이거 들어왔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우리는 사실 재료비가 많지 않잖아요. 핸드메이드는 사실 노동력과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가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뭐 내가 만들 때마다 시간을 재고 막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이게 주문 들어올 때마다 짜증난다 그러면 가격을 좀 올려보세요. 그리고 초기에 일단 이 패키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싸기 좀 편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패키지를 만들 때 손이 많이 안 가게 만드는 것도 큰 방법이에요. 만들 수 있잖아요. 조각을 여러 개 낼 거 조각 안 내고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뭐 5개 낼 거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로 만들 땐 그 하나가 굉장히 예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대량으로 판매할 거를 예상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품들도 조금 구성 요소가 좀 적게 만든다거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치만 이제 결국 1인 핸드메이드는 나중에 쭉 가면은 같은 재료로 가장 비싼 상품을 만드는 게 이익을 가장 많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직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시간 안에 가장 비싼 상품을 만드는 건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만 원인데 50%가 남으면 500만 원을 벌지만 70%가 남으면 7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사실 매출액이 적은데도 핸드메이드가 나에게 남는 금액은 훨씬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약간 내가 공부한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만들어 보시고, 그 중에서 요거 괜찮아 이런 아이템들을 나 스스로 뽑아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만드는 능력을 엄청 키우고, 그 내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있는 창작품을 현실에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점점 가격대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키지 다양하게 많이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매출이 한 300 이상 돼가는 시점에는 몇 개만 살려놓으시고 이제 점점 완성품, 특별한 상품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중언부언하죠. 늘 유튜브를 만들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오늘 얘기 중에서도 9분, 7분, 8분 뭐 이러는데 아마 하나 정도 귀에 걸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듣는 분이
뭐 들을 수 있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그걸 실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듣고 이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한 개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의 장점은 바로 지금 바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DIY 패키지는 저 같은 경우 10x10 바이 바보사라, 그리고 1300K, 옛날에 후추통 있었는데 후추통 없어졌죠. 이렇게 세 군데랑 제 사이트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물론 앞에 얘기했던 1300K 10x10 바보사랑에서는 주로 패키지만 팔았었고, 이곳에서 제가 한 매출 200 정도를 올렸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이트들이 다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고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본 결과 제가 뭐에 집중할 때마다 이게 매출이 확 나오는 사이트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매출이 안 될 때 다른 사이트에서 매출이 나면서 이걸로 보완해 주거나 이런 게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신상을 안 올리더라도 다양한 입점사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리 꿀꿀하지만 또 새해이기도 하고 힘을 내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현실로 만들어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파이팅!